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다. 친구와 싸우고 난 뒤 아무 잘못 없는 동생에게 괜히 신경질 부린 적이 있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왜 싸웠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말투가 차가워진 적이 있다. 밖에서는 참고 또 참았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진 적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향하는 방향에 당신도 모르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에서 팀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당신을 핀잔 줬습니다. 당신은 꾹 참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신은 또 참았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당신은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또 참고 또 참다가 집에 돌아와 엄마가 밥 먹었어?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폭발합니다. 아, 왜 맨날 그런 걸 물어봐?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은 5초 뒤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만 이러는 걸까?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후배에게 친절하고 동료에게 배려심 있고 고객에게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도 친절히 답해줍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달라집니다. 엄마의 사소한 잔소리에 날이 서고 아빠의 느린 행동에 답답함을 참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냉랭해집니다. 밖에서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왜 집에만 오면 날카로워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혹은 그냥 피곤해서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이 현상 뒤에 훨씬 정교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메커니즘의 이름은 바로 감정전이 혹은 전이 공격입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눌리면 다른 곳으로 흐릅니다. 막으면 터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 가장 저항이 적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직장 상사 앞에서 꾹꾹 눌러 담은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출구를 찾습니다. 그 출구가 바로 가족입니다. 왜 가족일까요? 가족은 당신에게 화를 내도 떠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굳이 좋은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지금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매일 누군가를 조금씩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전이공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분노의 대상에게 직접 표출하지 못한 감정이 더 안전하고 만만한 다른 대상에게 향하는 현상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나도 표현할 수 없으니 그 감정이 집에 돌아와 엄마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뇌는 분노를 억제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씁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감정을 참는 동안 당신의 전두엽은 풀가동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순간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억눌렸던 감정의 뚜껑이 열립니다. 결국 당신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건 엄마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엄마를 가장 안전한 감정 출구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엄마를 가장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분노의 화살은 항상 약하고 가까운 사람을 향할까요? 당신을 힘들게 한 건 직장 상사인데 왜 엄마가 그 화살을 맞아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안전 위기 구조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표출할 때 결과를 계산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화를 내면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면 관계가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도 내 편일 것 같습니다. 화를 내도 밥상을 차려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침이 되면 웃어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가족의 무한한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착취입니다.
당신이 엄마한테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엄마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바로 가장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사회에서 받은 상처, 쌓인 스트레스, 억눌린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그릇. 그런데 그 그릇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이해합니다.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지칩니다. 아빠도 조용해집니다. 배우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들어오는 기척에 슬며시 긴장합니다. 당신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당신의 감정 날씨를 예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표정이 어떤지, 목소리 톤이 어떤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어떤지, 집이 당신에게는 안식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그 집은 오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 자체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크게 터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짜증이 진짜 엄마 때문인가? 아니면 오늘 팀장 때문인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전이 공격의 고리를 끊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딱 10초만 멈추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엄마의 얼굴 위에 덧씌우지 마십시오. 말로 꺼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좀 힘들었어. 나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엄마를 감정 쓰레기통에서 대화 상대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가해자가 아닌 한 사람의 지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만 소리를 지른다는 건 당신이 엄마를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안전함을 무기로 써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논리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진짜 사랑은 가장 안전한 사람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다정했던 그 목소리를 현관문 안쪽에서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밖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쓰던 그 목소리 톤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어색할 겁니다. 처음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쌓이는 동안 엄마의 어깨는 조금씩 펴지고 가족의 얼굴에는 조금씩 웃음이 돌아옵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은 남이 아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각의 이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